제가 술을 놓는 세팅하는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전에는 제가 매장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매장을 접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옆에는 천을 깔고 여기가 수가 놓아져 있는데 이런 도안 같은 걸 놓았을 때 실이 뭉개질까봐 천을 덮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펜슬, 가위, 도안이에요. 패턴 키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블랙실 310번 한 번 들어갈 때 뭉탱이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따로 이렇게 꺼내놓고 쓰고 있어요. 꼬리 잘라놓은 거, 꼬리가 짧게 잘라진 것도 있지만 길게 잘라진 거 있으면 이걸 모아서 제가 또 다른 걸 뭘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그냥 자석이고요.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자석으로 이걸 고정을 해놨어요. 나머지 실꼬리는 이것도 자석으로 밑에가 자석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자리가 있어서 얘는 우선 이쪽에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 아이도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 놓을 때가 있어요. 도안 옆에는 항상 영상을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영상이랑 같이 이렇게 세워놓고서 같이 해요. 영상 아니면 음악, 뭐 팟캐스트 모든 걸 다 들어요. 조명은 이 링 조명. 여기 링 조명 하나, 공업용 조명이죠. 공업용 조명인데 이게 LED가 너무 세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 막을 달았어요.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라고. 이걸 안 하니까 화면을 찍을 때 천에 LED 자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조명이 세니까. 그래서 커버를 씌워놨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게 이제 카메라 고정용. 이 앞에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카메라 거치대고요. 이 뒤에 이거는 마이크예요. 마이크에 조명까지 달아가지고 이게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앉아서 술을 놓으면 이 카메라가 저의 거의 눈 쪽에 오거든요. 살짝. 그래서 저는 정면에서 술을 놓지 않고 정면에서 술을 놓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살짝 옆으로 앉아가지고 술을 놔요. 근데 그게 아예 버릇이 돼서 이제 정면으로 술을 못 놓고 무조건 살짝 옆으로 비껴가지고 또 이렇게 비껴서 옆으로 술을 놔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정면으로 술을 놓으면 의외로 수가 잘 안 나지고 살짝만 옆으로 술을 꺾어져서 술을 놓으시면 은근히 편합니다. 여기가 이제 책상에 고정을 해서 원래 저는 좌식 수툴이었는데 이거를 고정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수툴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일반 조명이 아니고 식물등이에요. 나 한번 써봤는데 저것도 나쁘지 않아요. 앉아서 보게 되면 임시 오거나이저, 실꼬리 버리는 곳, 술을 놓을 자리가 있고 거치대가 진짜 가까이에 있죠. 거의 제 눈높이에요. 앞에 손 뻗으면 있는 곳에 바늘, 펜슬하고 가위, 또한 내 컨텐츠를 담당하는, 그래서 영상이 무음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판 위에 깔아진 거는 이렇게 됐는데 그 바늘이랑 이런 건 어떻게 놓냐, 살짝 비끼면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물그릇. 제가 촬영을 하지 않으면 침을 발라서 바늘에 끼우겠지만 실이 짧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로 실끝을 정리해서 쓰는 물그릇. 이거는 바늘 오거나이저. 이렇게 펼쳐놓고 앞으로 돌리면 샥. 과거 영상을 보면 이게 나올 거예요. 전 색상이 거의 다 걸려 있고요. 카라비너로 만들었어요. 앞에 순서부터 뒤에까지 다 있고요. 신규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 최근에 나온 거 있죠? 그거는 제일 앞으로 갔어요. 순번대로 다 있어요. 자리에 착석을 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실을 정리해 주세요. 아래로 갈 건 가고, 옆집 거 가고, 왼쪽, 오른쪽. 꼬리도 정리를 잘 해주세요. 잘 해주시고, 위쪽으로 갈 애들은 가고. 길이 보이죠? 지금 여기 조금 남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파킹법이 실이 미리 가서 걸려 있으니까, 주차가 돼 있으니까 파킹인 거고, 내가 갈 곳을 잘 보이게, 내가 지금 놓을 곳이 여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놓기가 너무 예쁘지가 않죠.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실 정리는 내가 놓는 시선이, 내가 놓을 이 공간이 넓고 시야가 확 튀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꼬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잘라도 상관없고 얘도 잘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자르는 이유는 뭐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할 때 자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뭐 귀찮으면 미리 자르긴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고정이 된 게 알겠다 그러면 자르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여기 넘겨 짚어서 이 뒤에까지 안 빼고 여기에다가 해서 고정이 좀 덜 된 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얘는 안 자른 거예요. 할 때마다 맨날 바뀌어요. 오늘 이렇게 해드린 게,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오늘의 세팅은 이거예요. 이 수툴의 높이는 제 몸에 기준이 있잖아요. 항상 자기 기준에 맞추세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빳빳하게 든 다음에 눈을 최대로 내려
까세요. 혼나는 것처럼 최대로 내려 깔고 고개를 꺾거나 등을 굽히거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허리도 정말 아프고 목도 정말 아프고 이거 몇 시간씩 해야 하는데 최대로 체력 소모가 없으면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허리를 펴고 목도 핀 다음에 눈을 착 내려 까세요. 약간 흘겨보듯이 이 수트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손은 몸통에다 붙이세요. 팔꿈치까지 몸에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손이 여기까지만 와야 돼요. 10에 30만 놓고 요만큼만 놓고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나마 바늘을 뺄 때 요렇게 여기서 가니까 몸에서 팔꿈치가 떼지기는 해요. 하지만 요거 아닌 이상은 요거 그다음에 펜슬로 도안을 찍는 거 아닌 이상은 항상 팔꿈치가 거의 몸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 요렇게만 왔다 갔다 해요. 손목만 움직여요. 실제로도 이게 최대로 뭐랄까 어깨나 허리가 안 아파요. 목도 안 아프고. 저도 목 디스크 있어요. 그래 진단받을 정도는 아니고 수술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있고 엎드려 못 있고 머리가 무겁고 계속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눈은 내려 깔고 약간 흘겨보듯이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편합니다. 지금도 촬영을 하면서도 지금 제 눈의 시선에는 얘가 반이 보이고 카메라가 반절이 보여요. 제 시선에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여기를 술을 놓을 때는 오히려 옆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시선이 제 지금 몸이 여기 와 있어요. 제가 보이는 시선은 여기에요. 눈에서 보이는. 근데 아까 제가 앞 영상에 45도로 비틀어서 술을 놓는다고 했잖아요. 제 지금 현재 시선은 이건데 술을 놓을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몸이 살짝 틀어져서 이렇게 봐요. 근데 허리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의자 자체가 돌아가는 의자니까 발판이랑 몸이랑 의자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왼손잡이를 고친 케이스라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그럼 뭐 이렇게 가는 게 어렵냐. 이렇게 제가 이쪽에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거잖아요. 영상들을 꾸준히 제 걸 보시면 이렇게 S자로 돌고 있잖아요. 이것만 편하냐?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보다 편해요. 물론 이렇게 저는 더 편해요. 평소 이것저것 뭘 해보면 칠판을 볼 때도 그렇고 뭔가 운동 같은 걸 배울 때도 저는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게 편한데 하다가 보면 이렇게 보는 것도 적응은 돼요. 적응이 뭐 하루 이틀 적응하면 적응 다 돼요. 집에서도 세팅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최대로 한번 세팅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자리가 고정이긴 해요. 항상 이대로 놓고 의외로 저희 고양이는 이걸 건들지가 않아요. 뭐 여기 위에 올라가지도 않고 하니까 하지만 아기가 있거나 강아지 고양이가 있는 분들은 바늘 같은 거는 다 안으로 다 넣으시고 저도 이게 뚜껑 있는 이유가 이거 혹시나 저희 고양이가 입으로 물고 다닐까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민트 사탕 케이스긴 한데 혹시 뚜껑 있는 틴 케이스 있으면 바늘 담아 놓으시기를 바래요. 제품들은 어디서 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이소에서 사지 마시고요. 올리브영에서 3,000원, 4,000원 하는 조금 비싼 거 사세요. 이거는 살짝 컵으로 돼 있고 끝이 저는 뾰족한 걸 좋아하고 커브 이렇게 휘어진 거 보고 커브라고 해요. 일자로 돼 있으면 요걸 자를 때 끝이 뾰족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 옆을 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서 커브에서 2mm 들어간 거기에 비껴가지고 커트를 해요. 요거 이렇게 커트를 할 때 잡았죠? 잡았으면 쭉 잡아 당겨요. 좀 힘있게 잡아 당기고 여기는 수가 낮아 있고 여기는 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위를 들어가서 최대로 밀착. 끝이 안 잘리겠다. 한 2, 3mm 들어간 가위날로 톡 잘라요. 제가 가위로 하는 직업을 쓰다 보니까 커브 가위도 쓰고 실제 가위도 커브 가위도 쓰고 일자 가위도 쓰거든요. 일반 가위도 커브 가위를 써요. 커브가 훨씬 더 편해요. 손목이 덜 꺾. 이 펜슬은 갤럭시 전용 펜슬이고 모나미에서 나온 거예요. 바늘은 아까 설명드렸던 틴 케이스 아무거나 저는 요 사이즈가 좋은데 이게 한 5cm, 5c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만한 사이즈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는데 지금은 예전에 제가 샀을 때는 요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더 강력한 게 나왔어요. 조그맣고 그거 사시는데 애기들이나 강아지 고양이 있는 집들은 너무 작은 자석은 피해주세요. 입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디저트 먹고 나서 남은 케이스였는데 요것도 한 몇 년 썼어요. 구겨줬어도 뭐 한참 동안 쓸 수 있고 우유곽으로 쓰시는 분도 봤어요. 우유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오래된 갤럭시 패드고요. 지금 뒤집어서 쓰고 있죠. 그림 자체가 지금 뒤집혀져서 180도 꺾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안도 뒤집어서 쓰고 있고 반대로 나오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편해요.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요 높이가 맞춰지면 다시 180도 돌려서 정자세로 할 거예요. 여기 링 조명은 인터넷에 링 조명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보통 이 안에 달려 있어서 여기서 촬영할 수 있게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게 불편해서 떼고서 이거를 사용해서 하고요. 저처럼 똑같이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게 마이크대예요. 요 앞쪽에 마이크 요 기둥 보이죠? 이 밑에서 마이크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해요. 이 앞쪽에 요거 뭐더라? 요거 젠더 하나 다시 바꾼 거예요. 이 앞쪽에 마이크 고정하는 게 따로가 있고 이 동그란 젠더 하나 다시 사서 바꾸고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앞쪽에 이렇게 탄성 있는 핸드폰 거치대예요. 마이크 거치대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버티컬 스탠드라고 하거든요. 사진 같은 거 촬영할 때 이 위에서 요걸 딱 놓고 흰 배경에 상품 촬영을 할 때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게 버티컬 삼각대, 버티컬 스탠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용은 생각보다 비싸요. 최소가 3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저는 그 돈까지 힘든데 했어요. 이것저것 찾아보니 유튜브에 어떤 분이 마이크대로 버티컬 스탠드를 만드는 걸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근데 카메라는 무겁잖아요. 한 못해도 1kg, 800에서 1kg 정도 되는데 핸드폰이야 한 150g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젠더 동그란 젠더 있죠. 그것도 그 사람이 무슨 젠더를 사세요 해가지고 그 젠더를 끼우고 그러면 요걸 샀어요. 이 동그란 젠더를 끼우는 이유가 마이크 스탠드의 그 구멍하고 핸드폰 거치대하고 틀려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한 젠더였어요. 근데 어떤 거 보면은 책상 위에다 놓고 하는 얇은 스탠딩 마이크가 있잖아요. 한 50cm 정도 되는 거. 저도 그거 사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자리 차지도 많이 하고요. 해보니까 별로일 것 같아서 저는 안 샀어요. 근데 뭐 장소가 좁거나 스탠딩 마이크를 놓을 수 없는 장소라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사용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각대 꺾어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삼각대도 꺾어서 해봤죠. 삼각대를 꺾으면 이 위에서 90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90도로 찍어서 바라보는 게 좋은데 그 삼각대는 옆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화면이 옆으로 누워있어요. 옆으로 누워있는 게 싫어서 저는 버티컬 스탠드를 써요. 여유 되시면 정품 쓰세요. 정품이 훨씬 삼각대가 무겁고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 이거 이렇게 흔들려. 한번 치면 엄청 화면이 흔들려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오늘의 저의 세팅이고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완전 디포트 값이에요. 근데 이 위에다가 더 올리진 않아요. 수틀 위에다가는 무겁게. 왜냐면 이게 뒤집혀요. 이렇게 내려오거나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뒤집혀요. 그리고 제가 수트를 뒤집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뒤집는 것도 싫기도 하지만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거 못 뒤집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 상태로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오거나이저도 이거 매장에서 실을 가져가야 하는데 제 플라스틱 나무 다 써봤거든요. 무겁고 많고 귀찮아요. 그리고 잘 안 빠져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이유가 이게 제일 편해요. 저는 목 디스크를 진단받은 건 아니지만 일특성상 거북목이에요. 목을 이렇게 빼고서 허리를 막 이렇게 숙이고서 일을 하는데 저도 목에 무리가 왔죠. 척추를 누가 막 위에서 창을 꽂는 것처럼 뻐근하게 위에 척추부터 이 중간 척추까지 촘촘하게 뻐근하게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쫙 아픈 거예요. 대형 작품 하다가 한 1년 반을 못했어요. 앉아서 10분을 하면 일주일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냥 우연찮게 숫자수를 위해서 그걸 한 건 아닌데 나 목이 너무 아파 이랬더니 이제 춤을 추시는 분이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본인 몸도 너무 힘들고 맨날 다치고 하니까 자기 몸 푸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활용하고 나서 어깨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 그거 덕분에 저 최대 한 6시간 7시간도 앉아서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하면 평균 한 3시간 반 정도 하고 길게 하면 한 자리에 앉아서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빼고는 쉬지 않고 한 7시간씩 할 때가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하는 거 전혀 상관없고 일상생활 전혀 상관없어요.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